스탠드업 코미디언 홍승상이고요. 오늘 모신 분은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예술학과를 이제 학부 졸업을 했고요. 지금 카이스트 디지털 인문사회과학부에서 이제 석사 공부를 하고 있는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후배고요. 학교 생활 때는 교류가 거의 없었는데 네. 이제 제가 이렇게 벌써 스타가 되었다는 예술학과 18학번 나오고 지금 카이스트에서 어떻게 보면 탈예술해서 지금 공학 석사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디지털 인문사회과학부인데 이게 카이스트가 모든 과가 이제 졸업하면 공학 석사예요. 뭐 MBA 이런 거 빼고 MBA도 공학 석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산업디자인과도 공학 석사예요? 네. 이게 뭐 단과대학이 있잖아요. 카이스트가 공과대학이 있고 인문사회과학 융합대학이 있고 뭐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산업디자인과는 공과대학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과는 이제 디지털 인문사회과학부는 이제 인문사회융합과학대학 안에 있어요. 인문사회과학. 인문사회융합과학대학. 혹시 돈 벌려고 만든 살짝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카이스트가 홍대처럼 이제 돈을 막 쌓아놓는 학교도 아니고 이제 등록금도 굉장히 싸기 때문에. 왜 카이스트에서 근데 할 게 있나? 그러니까 어떤 학부에서 전공을 같이 이제 미술사나 예술학 그런 쓸데기 없는 거 배웠는데 그게 어떤 이점이 있는 갈 때 편한가? 홍대 미대를 좀 쳐주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니까 이제 카이스트가 제가 알기로 들어가기 입학하기가 진짜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타 대학에서 카이스트 대학원을 갈 때 보통 이제 수석 차석이거나 제가 4.5점 만점에 뭐 4.43 이래야 이제 서류를 합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당신은 제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서로 많이 마주치지 못했던 걸 보면은 둘 다 열심히 다니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랬죠. 제가 학교 졸업하는데 7년이 걸렸어요. 아, 군대 갔다 왔나요? 이렇게 쭉 공부를 하다가 졸논을 좀 쓰기가 싫고 뭔가 주제를 엄청 내가 원하는 핏한 거를 쓰고 싶은데 이게 졸업 논문 주제를 막 정했다가 뭐 없고 뭐 이러고 이러다가 수료라고 해야 되나? 수업 학점을 다 채워놓고 또 우연찮게 취업이 돼가지고 좀 일을 하다가 이젠 진짜 대학원에 갈 때가 됐다라는 마음이 딱 들어서 이제 퇴사하고 이제 카이스트로 오게 된 거죠. 일을 어디서 했는지 물어봐도 돼요? 아, 네. 제가 국제갤러리에서 일을 좀 했었고요. 그 전에 이제 KBS랑 MBC에서 이제 계약직으로 좀 오래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대학원에 간 이유가 뭔가 학습과 그런 연구와 열정인가 아니면 어떠한 이슈가 있어서 이제 돈을 좀 덜 벌어도 돼서? 사실 어렸을 때부터 대학원 가야지, 석사야지, 박사야지 약간 이런 생각은 좀 있었는데 왜냐하면 대학원은 이렇게 석사로 갈수록 박사를 갈수록 이렇게 연구 분야를 점점 좁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어느 방향으로 좁히지? 약간 이런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국제갤러리에서 일을 하면서 나는 디지털 미술사, 그러니까 정량화하는 미술을 정량화하는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보다가 이제 카이스트에 가게 됐죠. 디지털 미술사가 어떤 건지. 미술사라는 게 사실 이제 미술 작품을 보는 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분석하고. 근데 이제 그거를 사실 우리는 이때까지 방법론이 뭐 도상학이라든지 기호학이라든지 아니면 그건 정말 미학 담론 이런 걸로 쭉쭉 전개를 해오는데 디지털 미술사의 경우는 거기에 이제 뭐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또 뭐 이미지 처리 프로세싱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기술들을 접목해서 좀 더 퀀터테이티브한 연구를 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술을 활용한. 그쵸. 그 이전의 미술사는 좀 아날로그 미술사다. 저는 그렇게 좀 낙후된 미술사다. 좀 올드하다. 클래식하다도 아니고 구리다라고. 근데 이 정도 자부심은 있어요 사실. 이전에 그러니까 그런 거 없었어요? 오빠는 막 예전에 미술사나 예술 과제 하다 보면 이렇게 막 과제 하거나 이렇게 텍스트 읽다 보면 이 사조에서는 이런 경향을 띈다라는 문장이나 뭐 약간 뭐 자연주의는 뭐 어떻다, 낭만주의는 뭐 이런 경향이 크고 이런 화법이 크고 화풍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근데 그게 과연 얼마나라는 생각 이런. 맞아. 네. 나도 어느 순간 보면은 그 사조 때 배운 작품 말고 딱 새로운 걸 보면은 이게 바로크야 낭만주의야라고 헷갈리는 그러니까 경우가 종종 있지 않나? 아니 저만 그런가요? 하여튼 예를 들어서 뭐 방고가 뭐 노란색을 많이 썼다라는 이제 그런 분석적 표현이 나오면 과연 이제 어떻게 아느냐라는 의문이 들지 않나요? 그런 텍스트를 읽으면 다른 화가들보다 몇 퍼센트 많이 쓴 건지 아니면 사람이 이제
접한 방고의 유명한 그림들 중에 유독 노란색이 많으니까. 보통 우리가 작품 몇 개를 보여주고 네. 자 방고는 뭐 압센트 중독으로 이래서 노란색이 가스라이팅이었다 하고 싶은 이전에 아날로그 약간 이전의 미술사는 가스라이팅적인 경향이 근데 맞는 것 같아 맞지 않아요? 뭔가 맞는 것 같아. 우리를 시야를 조금 제한을 해서 당한 거다. 우리는 사실 그런 나이 먹은 교수님들이 더 나이 먹은 옛날 연구자들이 연구했던 더 나이 먹은 그런 텍스트만 보고 거기에서 지금 차 한 대를 끼고 달리다 보니까 우리는 그거에 신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제 뭐 가스라이팅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작품들을 다 이제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실제로 색 추출이나 색 비율을 이제 그건 이제 그냥 딸깍하면 이제 또 나오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새로운 담론을 좀 형성할 수도 있고 미술사가 상당히 되게 엄청 오랜 기간 동안 발전한 학문이잖아요. 발전이보다 존재한. 잔존한.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뭐 공과 이공계 학문을 보면 새로운 걸 이제 발명하고 발견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미술사에서는 그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과거에 이제 작품을 분석하고 아니면 또 원래 유명했던 작품을 뭐 A로 읽을 거냐 B로 읽을 거냐 뭐 이 정도의 그런 담론의 논쟁이 있기만 하고 이런 학문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이 도입되면서 우리가 몰랐던 그 지난 뭐 몇천 년, 몇 세기 동안 걸쳐졌던 그런 학문을 이제 다시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미술사에서 계속 논쟁이 어떤 작품에 대한 논쟁이 있긴 하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학사 때 배운 거는 그런 논쟁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좀 지역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학사에 배우는 미술사에 대한 거는 큰 변화는 없다. 흐름은 어차피 유지가 되고 이 지역적인 작품에 있어서의 논쟁만 계속 있는 거니까 디지털 미술사는 그런 거를 조금 더 넓게 보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적으로 보는 건가요? 연구할 게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컴퓨터로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중인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요즘은 워낙 근데 그런 거 많죠. 뭐 융합 어쩌고 학과 그런 시대적 흐름의 그건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 미술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레브 마노비치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약간 이런 분야에 대해 텍스트도 많이 쓰시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살아계시나요? 확인해봐야 돼요. 아 간당간당해요? 강정하시네요. 1960년생이 문화 분석학을 원래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하는 그런 결의 연구가 좀 시대를 잘 맞은 타이밍이 잘 맞은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갑자기 진짜 AI나 LLM 같은 게 진짜 어마무시하게 갑자기 붐이 됐잖아요. 논문을 쓰는거나 요즘 AI 진짜 말 잘하고 정말 잘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사용하다 보면 이런 뭐라 해야 돼 정성학문, 인문학 분야에 대한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AI를 잘 쓰면 너무 새로운 인문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게 좀 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을 그런 미술사에 접목시키면 이라는 게 약간 그래서 좀 계속 이제 발전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완전 주류 학문은 아닌 아니죠. 네. 비주류 학문도 아닌 그냥 진짜 지금은 사파 취급을 당하는 그 정도. 딱 완전 블루오션 아닐까요? 바다는 맞나요? 의미는 블루 폰드 정도. 그러니까 비 올 때 잠깐 생기는 웅덩이 정도가 아닐까. 이제 언제 증발할지 모르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이들이 어떻게 바다로 흘러갈지 안 흘러갈지는 모르겠고. 해외에서는 조금 연구가 되고 있는 학문. 미국에서 좀 되게 붐이라고는 들었어요. 이런 방식의 연구가. 그러니까 MIT 미디어랩에서도 약간 이런 방식의 접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디지털 분석을 이용한 미술사가 미국에는 정말 좀 잘 되고 있다. 나는 이 디지털 미술사라는 것 자체를 이제 처음에 이제 연락하면서 그때 처음 들었으니까 물론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근데 어느 정도 얘기면은 나까지 올 텐데 닿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팔로우업하는 이제 그런 데서 인스타 매거진에서 다룰 법도 한데 사실 한 번쯤은 그러면 한국에서는 아예 아직 그게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있는 거지. 뭐 예를 들면 지금 기득권 그치. 있어? 네. 딱 나는 두 가지 이유가
가 좀 주된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방금 이제 오빠가 얘기한 것처럼 미술계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외부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에 꺼려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 또 그런 사람들이 주류기도 하고, 브르디에가 얘기하는 장이론에 대한 그게 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겐 당연한 거잖아. 뭐 지금 키아프 프리즈나 뭐 이런 것만 봐도 티켓이 엄청 비싸고 또 그들 안에서 커뮤니티가 되게 끈끈하고. 맞아. 다 VIP로 가. 짜증나게. 아니, 주변에 키아프 돈 내고 가는 사람 봤어 너? 없지. 밑바닥부터 올라와서 막 뭐 개천에서 난 용 이런 게 잘 없잖아 사실. 특히 미술사계는 그런 식으로 좀 되게 폐쇄적인 분야다 보니까 이런 신기술에 접근에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 많을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정성적인 하나하나 연구를 하시던 교수님들, 미술사 예술학 교수님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약간 얄팍해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 기존에 이제 미술사 연구를 하고 뭐 논문을 읽고 쓰는 거에는 본인이 정말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주장이 탄탄한 이 논리를 갖기 위해서는 또 조사도 정말 많이 해야 되고 그게 있는데, 디지털 미술사 보기에는 그냥 기계시켜서 숫자 띨렁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가 이러니까 이게 맞대, 약간 이런 연구로 좀 가볍고 간단한 연구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그런 교수님들이나 그 주류들이 봤을 때는 너무 이단화 같은. 기성세대들이 그 계산기로 계산할 때 이제 신세대가 엑셀 쓰면 굉장히 꺼려했다는 그런 얘기가 대동소이하다라고. 나는 솔직히 좀 그렇게 생각해. 너 나중에 교수 되고 싶은 거 아니야? 맞긴 해. 말 함부로 해도 돼? 나 진짜 몰라서 그래. 나는 몰라서. 홍대에서는 이제 뭐 교수 못하겠지. 또 두 번째 이유는, 나는 이거는 약간 우리 세대라고 해야 되나? 우리 세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현존하는 현직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미대 입시할 때 수학 포기하는 애 되게 많다. 근데 이거를 할 줄 알려면 어느 정도 수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코딩을 어쨌든 아무리 AI가 해준다고 하더라도 알아야 되고, 지금 이제 미술사를 하면서 이공계 공부까지 커버 가능한 사람이 정말 많이 없다. 한 3명 정도 있다 한국에. 그중 한 명이 나다. 이거는 갑자기 자기 PR. 그치? 아무래도 앞으로 시간이 계속 지나면 이런 분야에 좋게 말하면 인적 자원을 요구하는 일이 더 잦아질 것 같은데, 친구들도 보면 사실 예술학과에서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 잘 없지 않나? 데이터 분석을 배우는 친구들은 있어도 약간 이런 쪽으로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탈재수를 해서 다른 업계로 가는 그런 공부를 많이 하는 애들은 많이 봤어도, 나처럼 약간 이런 기술을 배워서 이런 기술적인 미술사 연구를 하겠다는 그런 친구들은 좀 없는 것 같아. 잘. 다들 이제 근데 보통 이제 그 답습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이전의 방식들을. 근데 이거는 완전 지금 새로 나오는 학문이고, 아까 너가 말한 그 미국에서 붐이 되고 있는데 그게 MIT야. 공과대학이잖아요. 그치. 그리고 카이스트인 거니까. 그리고 홍대에도 이런 수업이 아예 없지 않나? 홍대 없지? 그래서 나는 솔직히 근데 그게 좀 약간 이해가 좀 안 가긴 해. 있어도 누가 가르쳐 그거를. 지금 교수님들 라인업이 내 머릿속에 쓱 지나왔는데 그거를 가르치실 분이 내가 봤을 때는 없다. 그러니까 아예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교수는 그 박사 갈수록 점점 세부적인 학문을 공부해야 되는데 아예 새로운 그거니까. 막 배우면 어쨌든 전공이 막 서양 근대에서 뭐 누구 약간 이런 식으로 전공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향의 연구 당연히 무조건 필요하지. 그 인문학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근데 이미 많이 있었다. 그치. 이제 거기는 너무 이제 주류니까, 이제 나 같은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좀 비율이 맞게 이렇게 커지면은 더 이제 풍부한 연구가 한국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디지털 미술사라는 그 한국 안에서의 미술사 안에서의 한국 디지털 미술사의 범주라고 봤을 때 비율은 충분한 것 같아. 지금 너까지 한 3명 정도 있는 거 보면은 한국 미술사 연구에서 디지털 미술사가 한 2%를 차지하나? 안 할 것 같은데. 2%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내가 지금 카이스트 디지털 인문사회학부 안에, 카이스트는 홍대 대학원이랑 좀 다른 게 이공계 이제 연구 중심 대학이다 보니까 들어가면 무조건 연구실에 소속되어야 되고 무조건 그 지도 교수님 아래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나는 지금 인지과학연구실에 있거든. 김정훈 교수님이 인지과학연구실에 있는. 우리 이제 졸업하신 이제 박사 선배 중에 이번에 교수님이 되시면서 이제 이 디지털 미술사를 되게 붐업 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이제 계셔.
최근에 책을 또 내셨더라고요. 김민서 이제 선배님이 또 예술학과 선배셔. 딱히 뭐 예술학과 선배 아무튼 그 디지털 미술사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읽어보려고 하는데 아직 안 읽었나요? 품절됐더라고. 같은 랩실 선배였던 거 아니야? 아 근데 좀 엄청 오래전에 졸업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뵌 적은 없고 이제 항상 근데 이제 지도 교수님이 엄청 애제자셔가지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지. 지도 교수님은 인지과학, 시지각. 네, 그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나오셨고 박사는 이제 미국에서 시카고대였나 거기서 이제 심리학 하시고 그 존스 홉킨스 웰머 아이 인스티튜트에 있다가 오신 분인데 이게 그거 학교로 들어가면 그걸 외워야 되나요 혹시? 아 이게 랩실에 소속되면 막내가 우리 군대에서 신방 들어오면 위에 군번 외우는 것처럼 학교 들어가면 야 너 다음 주 화요일까지 교수님 업적 외워와 이게 있어? 이게 아예 자동으로 근데 그렇게 돼. 왜냐면 이게 무슨 뭐라 해야 되지? 자기소개 해보세요 하면 아 저는 카이스트에 뭐 있는데 누구 교수님 밑에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외적으로 뭘 하려고 하면 꼭 지도 교수님이 누군지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제 말하다 보니까 외우게 돼. 너네 기합 받을 때 야 김지영 2004년 그러면 교수님이 2004년에 쓴 논문 3개 딱딱딱 나와야 돼. 그거 아직도 못 외웠어. 이런 게 디지털 미술사에서 할 수 있는 연구 예시를 좀 몇 개를 들어볼까? 근데 허락 안 받는데 뭐 이런 얘기 해도 되겠지? 뭐 근데 뭐 논문이 이미 나온 거 아니야? 맞아. 베르메르 회화 있잖아. 그거를 이제 베르메르 작가 회화를 정량 분석해가지고 스승을 찾고 약간 이런 게 있고 붓터치나 뭐 약간 이런 거 분석해가지고 근데 이제 실제로 밝혀냈지. 성과가 있었다. 유의미한 이게 있지. 유의미한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그 연구는 사실 아마 행동 실험 연구가 아니라서 다른데 이게 정량화 연구를 하면서 막 이렇게 인간 행동 실험이나 정식 물리학 실험을 해야 될 때가 있어. 피험자를 뭐 30명 50명 이렇게 구해가지고 그림을 보여주고 뭐 맞춰봐라 뭐 이런 연구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코헨이라는 피 계수라는 걸 써. 계산을 하면은 피 밸류 값이 0.05 이하다라면 의미가 있다. 라는 그게 공식이야. 이게 뭐 바꿀 수 없어. 네. 그래 뭐 그런 식의 이제 유의미함을 뭐 따질 수도 있어. 뭐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그런 디지털 미술사의 예시를 또 들어보자면 뭐 고흐랑 고갱이랑 뭐 친구였다. 뭐 서로 뭐 많이 주고받았다. 뭐 요런 또 미술사 책에 보면 그런 문장 다 어디든 서양 미술사 책 보면 한 문장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과연 진짜 친구였느냐고 그걸 어떻게 알 건데 약간 그거를 이제 그러면 그 당시에 썼던 서신들, 전시 팜플렛 뭐 이런 것들을 다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을 시켜서 언어 처리를 하면은 또 나오겠죠. 키워드 처리라든지 뭐 실제로 뭐 텍스트가 뭐 이만큼 있는데 그 중에 고흐가 고갱을 언급했던 비율은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더 한눈에 아 진짜 진짜 뭐 교류가 많았는지. 근데 그런 거는 고흐랑 고갱이 지들끼리만 뭐 유행어를 썼다거나 막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겹치는 단어가.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어느 정도 조작이 가능하잖아. 그 그러니까, 당시의 사료들이?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과거를 봐. 그러면 고갱과 고흐는 디지털 미술사가 있는지 몰랐으니까 얘기했을 건데 만약에 지금 홍승상과 이우환이 얼마나 관련도가 있는가를 100년 후에 조사를 하려고 해. 내가 이우환한테 편지를 쓴 것처럼 이제 계속 그렇게 지금 조작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사실 그 방향 아직 생각은 안 해봤었어. 그럴 수는 있네.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지 작품 외적으로 뭔가 보는 거니까 막 이호환 집 놀러가기 브이로그를 찍어 4편 정도 찍으면 나중에 봤을 때 그거를 텍스트로만 변환했을 때 개인적인 친분이 있네 집 주소도 알고 그렇지. 근데 이게 또 약간 에러 그 연구할 때 보면 이게 타입 1 에러랑 타입 2 에러랑 뭐 이런 게 있거든. 뭐 그런 거를 항상 이제 연구자들이 좀 스스로 엄청 되게 예민하게 생각하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긴 해. 이게 약간 연구 윤리 이런 거랑 관련된 거라서. 그래서 고흐랑 고갱은 친했나요? 그 연구를 제가 실제로 하진 않았고 약간 이런 약간 예시. 예시. 그래서 고흐 기자는 고갱이 맞나요? 모르죠. 그걸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제가 한번 데이터 분석을 해볼게요.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저의 완전한 전공은 미술사 분석은 아니고 원래 제 전공 분야는 연구 분야는 좀 따로 있고 근데 이 연구 분야를 얘기하기 전에 앞서 디지털 미술사를 좀 설명하고 이렇게 좀 알리고자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원래 제 연구 분야는 저도 이제 교수님 따라서 시지각, 인지과학, 시각심리학을 이제 미술사에 이제 접목해서 아까 얘기한 정량화 분석을 하나의 기술 방법론으로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심리학이라고 하면은
우리 막 옛날에 그 심리학 과목 있지 않았나? 미술 심리학 같은 거? 학부 과목 중에 이임수 교수님이 하던 거. 예술 심리학 원론인가? 맞아. 근데 그런 심리학이 아예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약간 그런 거 하잖아. 막 나무 그려보세요. 그런 거 아니었나? 왼쪽 밑에 돌멩이가 있습니다. 큰 돌멩이. 그러니까 그런 심리학이 아예 아니고, 그러니까 심리학을 크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심리학이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심리학이 있는데, 이거 방금 얘기한 그런 예술 심리학 원론 같은 경우는 후자, 소프트웨어적인 사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마음에 대한 것, 그런 건데, 하드웨어적인 심리학이 있어요. 시각 심리학이라고. 그거는 이제 망막과 뇌와 이런 것들에서 오는 그런 심리학이거든요.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거. 약간 그런 생태학적인 반응.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막 이거 물체를 봐요. 사람이 눈을 뜨면 바로 보이고 이게 뭔지 바로 판단하잖아. 근데 이게 너무 짧은 순간에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어떤 메커니즘인지 사람이 이게 약간 생각하고 이해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야. 근데 이게 눈을 뜨자마자 컵 이렇게 보이잖아. 근데 사실 이걸 하면 이게 빛이 반사돼 가지고 그게 이제 망막을 들어가서 이게 눈의 뒤에 상이 맺히고 그게 이제 또 뭐 어떤 피질로 들어가서 뭐 이런 뇌 부분들이 있거든. 뭐 그런 게 있는데. 알지. 근데 우리 이거 똑바로 인지하잖아. 지각하고. 사실 그 우리 눈에 맺히는 상을 보면 그게 비유클리드 기하학이에요. 이게 우리가 배운 수학적인 것으로는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 형태의 이게 맺히는데, 우리는 근데 다 이거를 올바르게 지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올바른 건가요? 올바르단 표현이 약간 웃기긴. 용이하게. 기하학적으로 이걸 또 인지하고 지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그런 이제 논쟁 의문을 이제 출발점으로 제가 이때 지금 석사 1년 했는데, 그동안 이제 배웠던 게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고 헬름홀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깁슨이 노만의 스승이에요. 디자인 UX UI 하면 무조건 배우는 노만, 어포던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어포던스가 뭐냐면 행동 가능하게 하는 것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보면 이거 잡을 수 있다. 문손잡이 있으면 문손잡이 돌린다. 약간 이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뭐 약간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이거 버튼 있으면 누른다. 약간 이게 어포던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게 노만 이전에 깁슨이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깁슨은 어포던스를 얘기하면서 또 불변량, 인바이런트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뇌가 추론을 안 해도 이미 이 생태학적으로 모든 정보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옵틱 플로우, 광학 흐름 속에 직관적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개구리가 이렇게 있어요. 파리가 딱 지나가면 그냥 개구리는 생각을 안 하고 그 파리 딱 잡아먹는데 그 거리 계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개구리가 바로 그냥 딱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미 이제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불변량 중에 또 깁슨이 얘기한 게 뭐가 많거든요. 오클루딩 엣지라든지 텍스처 그라디언트라든지 뭐 수평선 뭐 이런 게 쭈루룩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제 노잼될 것 같아서 괜찮아요. 지금 충분히. 깁슨은 아무튼 추론이 필요 없다라는 사람이고, 헬름홀츠는 내가 추론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망막에 맺히고 뭐 그게 실제로는 거꾸로 육구 뭐 이런 거라서, 헬름홀츠는 망막에 이제 맺히면 뇌가 이렇게 다시 추론을 해서 그게 심리학적으로 이제 추론을 해가지고 우리가 딱 판단을 내리는 거다.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짧아서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명이 엄청 대비되는 그건데, 저는 이제 석사 졸론을 약간 이런 그 대비에 대한 것을 이제 잡아가지고 깁슨이 좀 더 타당한지, 아니면 헬름홀츠랑 비교하는 건 좀 옛날 거고, 그 사전 기대 효과 이런 게 있는데 그거랑 이제 비교를 하면서 뭐가 더 맞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심리학을 연구하고 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미술이랑 엮어서, 깁슨 연구 중에 미술 작품으로 한 것 중에 좀 제일 유명한 재밌는 실험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이렇게 미술관 갔어. 근데 벽에 그림이 하나 걸려있어. 풍경화가 하나 걸려있어. 네. 이렇게 그림까지 몇 미터 몇 발자국일 것 같으세요? 라고 하면 보통 그냥 몇 걸음이요. 아니 1미터, 2미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 풍경화예요. 그러면 그 풍경 안에 나무까지는 몇 미터일 것 같으세요? 라고 하면 또 사람들이 또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 그래도 못해도 한 100미터는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근데 사실 그 그림은 평면이고 깊이가 없고 뎁스나 디스텐스가 없잖아.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다 비슷비슷한 수치를 얘기한단 말이지. 실제 그림보다 그림 안에 있는 요소로 들어갔을 때 갑자기 F가 돼가지고 감수성을 갖게 된다. 아니 그거라기보다는
평면 2D더라도 우리는 이제 깊이를 판단한다 인간이 알아서 뭐 약간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예술 채널이잖아요. 여기 미술 채널이잖아요. 여기 코미디 채널이에요. 아 그래요? 시청자가 예술 채널인 줄 알아. 그래서 나만 지금 코미디 채널이라고 계속 부정 중이야. 뭐 알프레드 이후에 원근법이나 네. 선형 원근법, 공경법, 원근법 이런 걸 분석하는 거는 헬름홀트식이라고 할 수 있고 헬름홀츠는 이제 뭐 원근법이나 이런 요소들을 보면서 이 그림에 대한 것들을 추론하면서 그림을 읽어낸다. 깁슨 같은 경우는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추론하지 않아도 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막 생각하고 해석할 필요가 굳이 없다. 그냥 보면 아는 거.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저는 깁슨파예요. 저도 근데 깁슨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헬름홀츠가는 추론이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추론이 너무 짧으면 이 직관적이라는 단어도 그게 얼마나 3초 만에 봐도 직관적일 수 있고 1초 만에 이해해도 직관적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사과라고 말하는 것도 언어의 뭐 자의성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일종의 한 번의 추론인 건데 우리는 다 직관적이라고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해놨으니까. 근데 뭐 깁슨도 뭐 이런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깁슨 스스로도 약간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연구 그래서 이제 깁슨이 언제 살았냐? 옛날 살았어? 죽었어? 돌아가셨죠. 한 80년대쯤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결국 옛날 사람을 연구. 그쵸. 옛날 사람 이제 신기술로 연구하는 거죠. 완전 클래식이라고. 박사까지 할 거야? 응. 뭔가 잘못돼도 그냥 교수님이 교수가 못 돼도 박사를 할 거냐고? 교수가 목표. 그치. 교수 하고 싶. 교수만큼 솔직히 꿀 직업이 없는 것 같아. 교수는 되기가 너무 어렵던데. 근데 주변에 이제 하시는 분들 보면은 교수 좋잖아. 연구년도 주고. 연구년? 난 교수를 꿈꾸는 사람 중에 복지를 보고 하는 사람은 처음 봤는데. 아니 뭐 연구년도 있고 뭐 하고 싶은 연구 계속 연구비 받으면서 뭐 할 수 있고 약간 회사를 다니면 완전 내 거를 할 수는 없잖아. 어쨌든 팀 프로젝트라는 게 있고 회사를 다니면은 회사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부품인 거잖아. 좀 내 연구를 하는 거지. 직장 다니는 것보단 그냥 그게 교수가 쉽나요? 뭐 문신한 사람도 교수 할 수 있나? 나 진짜 몰라서 그래. 문신 지울까 생각 중이에요. 이 아카데미에 남아있기 위해서. 그리고 아니 내가 어디서 봤는데 그 네이버 카페 중에 문신을 제거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문제모? 문재인이야. 제가 서인영 유튜브에 나온 거 봤거든? 근데 좀 비호하다. 근데 그 시기가 지나면은 어차피 교수가 뭐 10년 빨라야 10년이잖아 앞으로. 박사 졸업까지 4년 남았지. 그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문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 맞아. 근데 이제 문신을 이제 막 하기 시작한 세대가 아이를 낳았잖아. 걔네 그 학생들이 어른이 되면은 이제 시대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지만 문신은 믿고 걸으세요, 여러분. 디지털 미술사가 사실 여기 나와서 한다고 홍보가 되진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디지털 미술 뭐야 저거 정도. 뭐 아까 누군가는 학교에서 도망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고고한 예술학을 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 전 솔직히 말해서 고고한 예술을 하시는 분들, 고고한 예술학을 하시는 분들 현실에서 도망쳤다고 생각해요. 100% 도망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인지하지 못하는 도망이 있을 거다 자기도. 근데 뭐 저도 인정해요. 어떻게 보면 카이스트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좀 더 실용적일 것 같아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학비가 엄청 덜 드니까. 왜냐면 이게 홍대가 제가 알기로는 대학원 등록금이 맞아. 홍대는 대학원을 돈 벌어. 700 되지 않나요? 한 학기에? 정확히 모르는데 대학원으로 돈 번다는 얘기가 많아. 그러니까 카이스트는 75만 원이거든요. 와우 씨. 한 학기에? 그러니까 원래는 정가는 900만 원 정도 되는데 나라에서 이제 해줘요. 무조건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거든요. 국비 장학생 아니면 카이스트 장학생. 소비 작가랑 다르다. 네. 근데 그렇다고 나 그 학비 싸다고 카이스트를 간다라는 말은 그런 것도 하나의 고려 대상이 됐고 어떻게 보면 그 국제 갤러리 일하면서 그 국제 갤러리가 안 좋았다는 게 아니라 전 되게 만족한 직장이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 그 미술계에 대한 약간 현타 아닌 현타가 회의감? 좀. 저는 학부 다닐 때도 줄고 이 미술 시장 가격에 대한 게 너무 좀 힘들었거든요. 받아들이는 게.
말과 글을 계속해야 되는 학문에서 내가 박사까지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또 코딩에 좀 흥미를 느껴가지고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착실한 학생은 아니었잖아요. 저도 학부 때 이제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나도 할 수 있네 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후배들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카이스트에 홍대 미대 친구들이 카이스트로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카이스트 이거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 카이스트에 갔을 때 사실 미대가 그런 게 있잖아. 능지가 좀 부족하다. 지식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장인의 영역이니까. 느끼나요? 카이스트 가서 아니면 다 고만고만한가요? 아니면 근데 내가 일단 이미 카이스트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다 거기서 거기다. 아니 근데 이게 특출난 애들이 있긴 있어. 부족한 사람도 많고. 약간 이런 얘기 근데 해도 돼. 뭐 약간 쟤도 왔구나. 네, 저희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네, 지금까지 카이스트 디지털 융합학부 아니. 돈 벌려고 만든 학과 디인사 디지털 인문사회과학부예요. 네, 지금 지방 대학교에서 지잡대에서 그래서 기술 배울러. 기술 전문 학교에서 올라온 김지영 씨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